대한민국 꽈가리 끌다 엘쌤입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꽉꽉 긁어드리는 헬프미 엘쌤 시간이에요. 자, 쌤이랑 오늘 볼 내용은 뭐냐면 2학년 내용인데요. 물질의 특성이란 단원에 있는 용해도와 재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용해도를 알아야 재결정을 풀 수가 있죠.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거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자, 80도씨 물 100g에 염화나트륨 30g과 붕산 15g을 녹였어요. 20도씨로 냉각을 했어요. 자, 무엇이 석출되고 그 양은 얼마냐? 이걸 따지는 내용이죠. 이걸 알려면 우리가 용해도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용해도 의미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잘 풀려면 여러분들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용해도는 달달달 외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온도에서 용해도라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말해요. 자, 우리가 용매라고 하는 건 녹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자, 용질이라고 하는 건 뭐 질산, 칼륨, 붕산,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매 물 100g에 뭐 특정 온도에서 80도씨에서 이 물질이 물 100g에 최대로 뭐 40g이 녹더라. 그렇다면 이 물질의 용해도는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용해도라는 것이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그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일 때, 그럴 때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값이 다르더라. 라는 거 물질의 특성이다. 그런 거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자,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어요. 40g까지가 최대로 녹아 있을 수 있는데 40g이 들어있어요. 40g이 녹아 있어요. 그럼 우린 이것을 포화용액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40그릇을 먹을 수 있는데 원래 내가 40그릇까지 최대로 먹어. 내가 40그릇 다 먹었어. 그러면 바로 나는 포화야. 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이런 상태고 내가 40그릇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한 20그릇밖에 안 먹었어. 그럼 난 어때? 난 더 먹을 수 있는 상태지. 그렇게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용질이 덜 녹아 있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불포화용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 A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봐요. A점은 여기를 말해요. 그죠? 자, 여기는 온도를 보세요. 80도씨죠. 자, 그래프를 읽으면 80도씨에서 이 그래프는 자, 물 100g에 최대로 50이 녹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A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80도씨에서 최대로 50g이 녹는데 50g이 녹아 있어요. 그럼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포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B를 보세요. B는 80도씨예요. 80도씨에서는 최대로 5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얘는 20g만 녹아 있어요. 내가 50그릇을 먹을 수 있는데 20그릇만 먹었어. 그럼 나는 더 먹을 수 있어. 이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라고 부르죠. 자, B는 불포화예요. 그럼 C는 어때요? C도 자, 온도 40도씨에서 최대로 2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20g이 녹아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포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화 상태는 뭐다? A와 C다. 그래프 상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불포화 상태는 뭐다? B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 아래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 그럼 다 불포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A점, 요 점을 분석을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100g에 자, 여기 쭉 따라가서 읽어요. 용질이 50g 있다. 이 얘기거든요. 자, 물 100g에 물이 용매죠. 용질이 50g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용매고 얘가 용질이면 용액이라는 말을 하죠. 더해서 용액이 나옵니다. 그럼 용액은 몇 g이에요? 150g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더해서.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포화인 상태잖아.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포화용액 150g이다. A는 포화용액 150g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여기까지의 가지. 자,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 C부분, 요거 포화용액 60g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는 그러한 질문을 토대로 선생님이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자, C의 포화용액 60g에는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점을 따져보자. 용매, 물은 몇 g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물 100g이구나. 자, 그리고 용질은 몇 g입니까? 이걸 보려면 자, 용질은 따라가서 이 그래프를 읽으면 되죠. 20g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용액은 몇 g이에요? 자, 요거는 물은 용매고 얘는 용질이고 더하면 용액은 120g이잖아요. 그죠? 자, 얘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포화 상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점은요. 포화 용액 120g을 말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C가 포화 용액이긴 포화 용액인데 60g이 있대. 60g을 준비했대. 그러면 그 안에 용매는 몇 g이고 용질은 몇 g일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다 더했을 때 포화 용액은 120g인데 포화 용액이 얼마로 줄었어?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용매도 반, 용질도 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매가 50이고 용질은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례식으로 풀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C의 그래프상의 포화 용액은 120g이라 그랬어요. 포화 용액이 120g인데 거기 안에 용질이 20g이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포화 용액이 120g인데 용질이 20g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포화 용액이 60g이래요. 그러면 그 안에 용질은 얼마가 있을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또 용질의 값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포화 용액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용질도 반으로 줄겠구나. 용질이 10g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해서 60g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용매는 50으로 또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선택지 하나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B가 지금 불포화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선생님 설명하고 갈 건데 불포화를 포화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불포화를 포화로 바꾸려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더 먹어주거나 그치? 아니면 내가 포화가 될 수 있게끔 내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뭘 추가한다? 용질을 추가하거나 온도를 냉각시키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면 용질을 30g 추가합니다. 온도를 40도씨로 냉각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고요. 석출량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럼 석출량 볼게요. 자, A 상태라고 할게요. 자, 지금 A 상태는 지금 용질이 50g이 녹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온도를 40도씨로 낮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래 지금 가득 먹었어. 야, 배부르다 했어. 그지? 내가 50g을 다 먹은 상태야. 근데 온도를 낮춰서 40도씨가 되면 내 몸에는 20g밖에 채울 수가 없어. 내가 50g을 채워놨는데 내 몸에 20g까지밖에 채울 수가 없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우액하는 거야. 기억나죠, 여러분들? 우액이에요, 우액. 우액하는 거야. 그 우액이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우액을 하게 되면 비커에 묻어 나와요, 고체로. 자, 그게 석출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 50에서 온도를 냉각시켰어요. 냉각시킨 온도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그 양을, 용질의 양을 빼주면 30g 석출됩니다. 이렇게 푸신다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재결정이라는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자,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용해도 차가 많이 나는. 자, 하나는 용해도 차가 크고 하나는 용해도 차가 작은 그러한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뜨거운 물에 모두 녹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녹아 있고 하나는 이렇게 석출이 돼요. 자, 이렇게 막 묻어나와. 그걸 걸러내면 이렇게 이 물질하고 다른 물질하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겠죠. 이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해요. 자, 불순물이 포함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온합물을 고체온합물을 물에 녹였어요. 그래서 냉각시켜요. 또는 증발시켜요. 순수한 고체,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이런 것들이 재결정에 해당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80도씨 물 100g에 A는 5g을 그리고 B는 20g을 녹였대요. 자, A만 먼저 보겠습니다. 80도씨예요. 80도씨 물 100g에 A가 5g, 여기가 A가 5g, A가 5g이 녹아 있는 상태예요. A는 이만큼이 녹아야 포화예요. 그 얘는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죠. 그죠? 자, 그런데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어요. 자, 파란색 그래프만 보세요. 자, 온도를 냉각시켜서 여기에 왔어요. 파란색 그래프 안 닿죠? 역시 불포화예요. 그럼 A는 석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는 석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석출 안 됨. 그럼 누가 석출되는 거야? B가 석출이 되는 거지. 자, B를 볼게요. B는 20g을 녹였어요. 물 100g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풀면 돼요. 여기가 B가 20g이 있어요. 녹였어요. 자, B는 80도씨에서 32 포화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10g을 더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 불포화예요. 자, 온도를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어요. 자, 20도씨 냉각시키니까 B는 5g이 포화예요. 내가 20g을 먹었어요. 물론 이때는 배가 고프긴 해요. 불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온도를 낮추면서 내 위가 작아져서 5g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 중에 5g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액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20g 쭉 가서 20g을 체크한다면 5g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우액한다. 이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누굽니까? B죠. 자, B가 얼만큼 우액돼요? 15g. 그치? 자, 그만큼이 석출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건 재결정해서 문제를 풀 때 이건 그냥 팁이에요,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석출이 되냐라고 물으면 용해도 차가 작은 것과 큰 것 중에 큰 것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녹을 수 있는데 온도를 낮춰서 조금밖에 녹을 수 없다면 그만큼이 석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물 100g에, 자, 물 100g인 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만 보란 얘기야. 염화나트륨 30g과 붕산 15g이 있어요. 역시 20도씨로 냉각을 시켰대요. 80도씨에 붕산 15g입니다. 자, 붕산 15g이니까 여기네요. 80도씨 여기. 그지? 자, 그리고 염화나트륨 30g입니다. 염화나트륨 30g. 염화나트륨만 먼저 볼게요. 염화나트륨만 먼저 보면 여기만 보면 80도씨에서 이만큼 녹였는데 20도씨로 냉각을 시킨다 한들 염화나트륨 위에 그래프에 계속 불포화죠. 염화나트륨 석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해도 차가 큰 것만 석출이 된다고요. 그러면 붕산만 석출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붕산이 15g, 여기가 15g입니다. 80도씨. 자, 그리고 20도씨로 냉각을 시켰더니 붕산은 5g밖에 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5g 있었는데 5g만 포화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우액이다. 결국 15g에서 5g 뺀 10g의 붕산이 석출된다 이겁니다. 자, 석출되는 거. 석출되는 물질을 고를 때는 용해도 차가 큰 거.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한다? 빼준다. 혹시라도 물의 양이 다르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의 양에 따라서 녹는 양을 따로 비례식으로 구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르는 건 언제든지 또 선생님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랑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엘칭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